네. 한두 가지 공유해야 될, 음, 중요한, 어떤 변화? 이런 게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 얘기 예전에 한참 했는데, 지금 제가 타인의 해석을 틈틈이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반드시 읽어야 될 챕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약 30%만 선택을 해서 읽는 거거든요. 목차를 보고. 근데 맨 처음으로 제가 고른 챕터가 솔로몬과 인공지능의 대결이라는 챕터예요. 63페이지인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범죄인들을 연구를 한 인공지능을 만든 거죠. 보니까 아무튼 컴퓨터 과학자하고 뭐 하버드에서 했네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주로 이 실험을 진행한 사람이 멀레이너선이라는 사람이네요. 아, 범죄인을 55만 4,689명의 기록을 모아서 이 중에서 이제 가석방 예를 들자면은 뭐 이 정도면 얘가 좀 반성이 충분해 범죄인이 충분하니까 55만 4천 한 5천 명이라 합시다. 55만 5천 명 중에서 40만 명의 그 가석방 명단을 추출해라라는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범률이 이제 높은 범죄인인가 아닌가를 판사하고 인공지능이 대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뉴욕시 에, 판사들이 석방한 40만 명.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상의 대결인데 말고 이 인공지능이 석방한 40만 명을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재범률의 차이, 오차 그 차이를 해보니까 인공지능이 석방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재범률이 25%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 판사가 범죄인들을 보고 뭐 괜찮겠네 석방해도 얘 좀 반성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전에 이제 알파고도 그랬고요. 인간이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그 데이터가 초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빅데이터에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차피 이길 수가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주 빠른 순간에 무수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길을 결정하는 그 결정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을 휴리스틱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휴리스틱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직관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직관과 통찰력을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에서 이제 통계 평균을 정확히 잘 내는 것인데 갈수록 이제 그 인간의 통찰과 직관을 인공지능이 이겨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의 이제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돼가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공지능 이후에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되는 세상의 기본적인 패턴인 거예요. 기본적인 변화 패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친구 서울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이제 뭘 하나 창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꼭 저한테 뭐 저의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제가 거기 주주로 들어가야만이 성공할 것 같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가 들어가지는 않고 한 1억 정도,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면 충분한 그런 투자인데 그 1년 만에 50억 가치로 만들 수 있는 회사다. 근데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예상했던 얘기예요. 예상했던 바예요. 그런 회사가 필요할 거라고도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스토리텔러를 키우는 회사예요.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제가 보지 않았던 그 시리즈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인가요? 김희애 나왔던. 그게 어떤 이야기를 각색한 거냐면은 중세 시대의 권력 투쟁, 중세 시대의 권력 투쟁을 현대의 사랑 투쟁으로 바꾼 거예요. 딱 전환한 거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에 있던 스토리를 전혀 다른 뭔가 뭐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코딩, 전혀 다른 관점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예술적으로 복사를 하는 거죠. 또는 매력적이지 않은 그림이나 매력적이지 않은 영화에서 등장인물을 바꾼다거나 함으로써 흥행을 하지 망할 영화를 흥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작업들을 이제 후크, 그러니까 마음의 낚시질 뭐 이렇게 취향 저격이라는 것이죠. 취향 저격을 후킹이라고 불러요. 후크. 마음을 훅 훔친다 이거죠. 후킹. 후크 선장할 때 후크예요. 낚싯바늘. 그래서 후킹 작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후킹 전문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전무하다시피. 그런데 사실 우리 화가 요리사들은 기본적으로 후킹 전문가예요. 똑같은 색깔의 재료,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그 주변의 그 소스들, 그 컨셉들의 그 재료가 다 같은데 화가나 요리사는 그걸 가지고 더 맛있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근데 스토리에서도 이제 스토리 요리사가 따로 있는 것이죠. 적절한 양념을 집어넣을 줄 아는 어떤 그런 요리사 같은 건데 그 스토리 요리사 그룹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주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이고 그것을 교육시킬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조차도 없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집안에서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넷플릭스인가요? 그렇게 이제 영화를 보는 시장이 기존 시장을 더 능가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후킹이 아주 잘 된 한국의 그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최근 영상에서 유형의 자산에서 무형의 자산으로 지금 부가 엄청나게 넘어가고 있다. 홍기빈 씨도 그 얘기를 했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 그림에도 어떤, 창의적인 이미지와 스토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후킹 해내는 스토리에서도 창의성이 들어가고, 그것을 이제 또 영화 이미지로 또 만화나 영화로 이제 만드는 거의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이제 회사명은 제가 비공개로 할게요.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스토리를 모아서 스토리 가공 전문가, 후킹 전문가 그룹을 우리 회사 내에 이제 그 전문가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저죠. 제가 들어가고 저는 이제 초빙하는 그 자문료를 주고 초빙하는 전문가들을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좀 관상을 본다든지 대화를 해본다든지 하면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자문위원이고 이제 회사 외부에 또 다른 인력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웹툰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초대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스토리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를 우리가 후킹을 해서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이것을 흥행을 하면 당신한테 40%를 주겠다. 보통 3대7 작가랑 되게 비슷하더라고. 화가랑. 저자는 보통 이제 10%인데 저작권료가 이제 그 스토리 원작자가 3대7, 4대6, 5대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저작권료 가장 센 사람이 그분 태백산맥 그분인데 그분이 26%인가 27%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조정래 작가죠. 더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원래 스토리 창작자들은 이것을 사업화시키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와도 다 사장되는 거예요. 상품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세계에.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그 이전에 기생충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헐리우드하고 중국, 인도애가 이제 그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의 제작자든 아니면 스토리텔러든 또는 감독이든 간에 한국인이 한 명 끼어 있으면 투자 유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에 있어서 이미 이제 문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반드시 탄생해야 될 회사가 지금 탄생을 하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이제 창립자, 발기인이나 일대 주주로 들어가는 건데 초창기 주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회사가 한국에 생겨야만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그 원석이 또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해외에 뺏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국의 작가들을 먼저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회사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이제 그 스토리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작가 스스로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영화의 성공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 작가의 스토리가 그 시대 상황에 맞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공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그 시대 상황, 유행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작가는 망하고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관리 시스템이. 그 미국에는 있대요, 헐리우드 같은 데는. 후킹 전문가들을 스토리 후킹 전문가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죠.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회사인 거죠. 그 나라의 인재들을 보호해주는 회사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곧 올가을에 그 회사가 이제 출범을 할 거고 제가 이제 초기 투자가 들어가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1년 만에 1억을 50억 가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주변에 인프라는 다 섭외를 해놓은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서울대 출신의 굉장한 스토리 후커가 있는데 충무로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은퇴가 지금 5년밖에 안 남은 그런 60대겠죠. 그분의 꿈도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은퇴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그분의 꿈이고 굉장히 이제 그 영화 그 사람이 후킹을 한 영화는 그 성공 확률이 뭐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영화 성공 확률이 한 2, 3%밖에 안 될 겁니다. 1, 2%, 2, 3%인데 그분이 후킹하면 2, 30%, 10배가 높다고 하네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사 발기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직 제가 소개는 못 받았는데 그래서 그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문화선진국을 한국을 1차적으로 문화선진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그림 판돈을 다 쓰겠다고 이미 예전부터 발표를 했었고 이 회사 창립에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창업이에요. 지금 이 일종의 스토리 은행, 스토리를 저장하고 발굴하고 가공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창조해내는 그 일종의 제작사의 일부, 배급사의 일부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창기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꺼냈는데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이 회사는 1년쯤 후에 시작할 건데 내년에나 시작할 건데 저의 그림을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초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몇천, 1억이면 되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창의적인 그런 산업들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지금
그 그림을 제가 한 사람을 독촉 많이 한 사람을 환불을 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 환불해주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양반은 감각의 정원을 90호짜리를 본 거예요. 90호짜리는 크기 때문에 작은 붓으로 엄청나게 섬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이 양반은 12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그럼 20호 그 작년 3월 가격으로 20호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근데 90호에 있는 그 효과를 20호에 다 집어넣을 수 있나요? 인간의 손의 크기와 붓의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만약에 제 그림을 학습해서 그리게 된다면 작은 화면에도 뭐 프린터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작은 화면이지만. 그게 이제 저와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일종의 고리들 인공지능 아바타가 생기는 건데, 고리들 인공지능 아바타가 아마 저와의 차이겠죠. 물론 가격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제 그림이 동영상화 돼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제 그림 한 1000개를 그 중간중간 단계를 얘가 계산을 해서 고리들 그림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한 컷 한 컷을 클릭해가지고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를. 그럼 그 프린트 하나가 한 1000원씩 파는 거죠. 근데 프린트 한 장에 1000원씩 파는데 10억 명이 제 그림을 사는 거죠. 1000원짜리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회사 하나를 더 하나 만들기로 한 거죠. 7대 3으로 제가 70, 친구가 30 해서 인공지능 팀은 최고의 솔루션 팀으로 자기가 이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인간이 예를 들자면 4차원에서 5차원까지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 선수들 중에서도 홀인원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 잔디, 바람 뭐 등등 거리 다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그걸 보통 한 4가지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고수들은 7가지를 계산한대요. 순식간에 직관적으로. 현재 이 골프장의 이 상황은. 그런데 골프 치는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제가 골프 치는 인공지능 영상을 봤어요. 17가지를 분석한답니다. 17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고수가 7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박세리급이 골프 인공지능은 17가지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쳤다 하면 무조건 홀인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장 18개 홀인가? 18번 만에 끝나버려, 게임이. 그래서, 바둑계에서 인공지능하고 이세돌, 커제의 그 대결을 기획했던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프 대결도 한번 인공지능 로봇하고 인간하고 한번 대결을 해보자라고 하다가 취소했대요. 왜냐면 무조건 홀인원이니까 이 기계는 대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만큼 인공지능의 분석력은 그 인간의 직관력을 뛰어넘는 박세리급을 훨씬 한 3배 뛰어넘는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골프에 있어서도. 자, 그런 인공지능이 저의 철학과 저의 붓질과 저의 그림을 내년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브랜드는 고리들 AI예요. 그리고 제가 그림 한 장을 그릴 때 그 인공지능은 천장, 만장, 10만 장을 찍어낼 수가 있죠. 물론 가격은 싸게 팔죠. 어쩌면 100원짜리 이미지도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회사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1초에 10만 명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1초에 100만 명을 상대할 수가 있고. 이건 뭐 넷플릭스 저리 가라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제 그림에 어떤 게 난 좋다. 근데 나는 그 그림에 어떤 게 좋다. 피카소 그림에 어떤 게 좋다. 밀레 그림에 어떤 풍이 좋다. 뭐 루동, 뭐 김종학 누구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들의 좋아하는 그림을 제 그 인공지능 회사로 보내는 거예요. 나는 누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가능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100개를 보내요. 그리고
이걸 참고해서 고리들 그림, 우주 그림, 눈동자의 우주 그림을 내가 하나 받고 싶습니다. 그럼 그게 가능해. 인공지능이 그걸 분석해줘요. 개인만, 완벽한 개인 맞춤이에요. 10억 명, 50억 명한테 개인 맞춤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류 스타, BTS를 좋아하는 아미가 제 그림을 걸고 싶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BTS 중에서 특정 누가 컬렉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BTS에서 그 사람이 컬렉팅한 거, 그 사람이 산 그림을 전부 참고하고 그 사람이 산 그림 10개, 내가 좋아하는 그림 10개를 참고해서 고리들 그림을 하나 프린트 해주세요. 인공지능 그것까지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의 관점, 스타가 좋아할 만한 고리들 그림을 나는 갖고 싶다. 이것도 가능하고, 내가 좋아하는 100명, 1000명의 화가의 그림을 준 다음에 이 화가들의 그림이 느껴지는 고리들 작품을 갖고 싶다. 이것도 가능한 거죠. 이 회사가 내년에 출발합니다. 올해는 왜냐면 지금 일단은 그 스토리 회사부터 먼저 출범을 시키고, 저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문어발식 경영을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100개의 기업에 관여한다면 그 중에서 서너 개는 굉장한 고부가가치 사업이 될 것이고 96%, 97%의 다른 사업들은 사회적 기업이 될 것입니다. 즉,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사업을 분명하게 구분을 할 것이고, 핵심적인 몇 개의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나머지 회사는 돈을 쓰는 회사, 쓰느라고 정신없는 회사, 그렇게 갈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인공지능 이거 타인의 해석 읽다가 인공지능 그 가석방, 석방, 솔로몬과 인공지능의 대결에서 인공지능이 무려 25%나 재범률을 정확하게 낮출 수 있다라는, 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관과 통찰을 넘어선 현실이, 일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코로나 이전까지가 20세기고 코로나 이후가 21세기라고 합니다. 대부분 세기는 20년 정도 딜레이가 된다고 하네요. 1차 세계대전 이후가 1919년 이후가 20세기이고 2020년 이후가 21세기인 거죠. 그래서 어제도 지금 그림 투자 상담자 한 명 우연히 또 제가 끼면 안 되는데 껴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자꾸 20세기의 사고로 21세기를 진단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21세기는 21세기만의 사고가 필요해요. 지금 세기가 바뀌었어요. 20세기, 21세기가 정말로 문화적인 게 바뀌었다고요. 상상력의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 정도의 지금 때에 와 있어요. 어쨌건 6월 달까지 제가 그 춘포에 그 1200평, 보니까 1200평 되는데 2700, 거의 한 2800평 땅에 1200평 실내 공간인데, 거기까지가 제 시드머니입니다. 그 이후는 투자가 필요가 없어요. 6월 말까지 그림값도 싸게 하고 제가 원금도 다시 드리는 이유가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는 투자가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주고, 이제 그것도 그림 투자이긴 한데, 미술품 투자이긴 한데, 좀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그림을 매매하는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7월 달부터는. 6월 달까지만 고리들이라는 브랜드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판화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지금은 다 이제 가격은 안 올리는데, 다 무제한으로 아무튼 많이 사주시고, 제가 이제 6월 말까지 저의 인프라 비용을 다 해결하는 게 이제 목표고, 물론 이제 은행 담보대출은 풀로 이빠이 받아야만 가능할 겁니다만은, 워낙에 그 천평화실이 비싸서 25억짜리거든요. 네, 아무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